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토론 갑론을박 김종태입니다. 동물 반려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은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는 존재를 넘어 삶을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유기와 학대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시점으로 동물의 생명권과 동물의 복지 등에 대해서도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또 인간과 동떨어져 살고 있지만 인간의 이기심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지역 야생동물의 생존권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특히 고령자가 많은 농촌 지역으로 갈수록 동물 복지에 대한 의식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MBC 토론 갑론을박에서는 지역의 동물 복지 실태를 살펴보고 의식 전환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패널 소개합니다. 동물자유연대 부산사무소 심인석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야생동물구조센터 김영대 전 센터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동물사랑협회 이은주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참석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심인석 팀장님. 네. 최근 여수와 순천에서 발생한 동물 학대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버려진 개농장에 수십 마리의 개가 방치되는 등 심각한 동물 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사회의 동물 학대 실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검찰의 자료를 보면 검찰의 동물 학대 행위로 인해서 검찰의 경찰로부터 사건이 송치된 그런 건수가 2013년도에 한 160건 정도가 되고 14년도에는 271건, 15년도에는 287건 정도로 해마다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동물 학대 행위자는 늘어나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이 학대자가 실질적으로 법적인, 사법적인 처리를 받는다는 것은 좀 미미한 상황이고요. 특히나 동물 학대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는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칠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대의 유형 자체도 저희가 지금 방송에서 언급하기가 상당히 힘들 정도의 잔혹함을 띠고 있는 그런 경향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개, 고양이 학대를 비롯해서 국가가 살처분하는 상황에서 동물을 생매장한다든지 아니면 기업이나 농가에서 닭이나 돼지를 너무 좁은 환경에서 키우고 있는 이런 행위도 전반적으로 동물 학대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동물 학대는 늘고 있지만 사법 처리는 좀 미흡하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네. 이은주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학대 사건을 접했는데요. 큰 문제점은 영리적 목적을 위해서 학대가 자행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약한 처벌, 그리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거, 그리고 학대자들이 학대라고 인지를 못한다는 점. 그게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려산업이 너무 급진적으로 많이 확대되면서 산업을 하시는 분들의 학대가 또 늘어나고 있어요. 애견 카페라든지 또 애견샵 판매로 인한 번식장 학대가 너무 많아서 최근에도 여수에서도 번식장 학대가 한 건 있었습니다. 네, 김영대 원장님. 네. 야생동물은 인간이 학대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학대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서식 환경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열악해진 것들로 보면 실제적으로 야생동물의 삶의 질도 굉장히 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저희 지역은 이제 생태 환경적으로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조개상권, 지리상권 이런 권역들이 잘 보호를 받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야생동물의 종다양성도 풍부한 편이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인간과 동물의 영역들이 교차되면서 특히나 밀렵이라든가 이런 불법 역부나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 사례는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지만 로드킬이라든가 아니면은 차량 충돌 또는 인위적인 건물이나 창문 충돌 이런 것들에 대한 사고들은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2017년 전남 야생동물구조센터에 한
한 38건 중에 이런 건물이나 전선에 대한 충돌이 가장 많았습니다. 약 25% 정도. 그리고 이제 로드킬이 한 20%, 그다음에 차량 충돌, 그다음에 이제 미화 발생 이런 정도가 약 한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야생동물의 서식 환경이 그만큼 이제 줄어들고 인간과의 교차점이 생기다 보니까 발생한 이런 현실이지 않나 싶어서 큰 틀에서 보면 야생동물에 대한 서식 환경도 여전히 나빠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심인서 팀장님. 그 동물 학대나 유기 등이 결국은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발생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우리 사회가 보고 있는 동물 보호 복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 뭐 동물 보호 의식이 어느 정도다라고 뭐 계량화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여러 우리가 지금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이제 시각으로 비교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면 동물 보호나 복지 쪽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게 뭐 다양한 SNS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봐도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정치인들도 최근에는 정치인이 먼저 동물 보호 관련된 제도나 법을 이제 발의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또 뭐 표가 생명이다 보니까 지역 구민들의 그런 의견을 또 존중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물 학대나 유기 이런 걸 처벌해야 될 그런 수사기관, 일선 수사기관을 보면 검찰보다는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에 좀 나서고 있는 환경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문제는 사실상 법원에서 동물 학대에 대해서 너무 미미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일반 시민들의 의식은 성숙되어 가고 있는데 법과 제도나 그리고 이거를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공적인 시스템 부분이 우리 시민들의 역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네, 이은주 대표님. 네. 그 동물 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사실 가장 약간 열이 많고 좀 부작용도 많은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보호나 활동 복지를 주장하는 분들이 급격스럽게 지금 최근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동물의 본연의 습성을 무시하시고 약간 사람의 기준에서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캣맘 분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계세요. 근데 중성화 부분의 교육이 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중성화 자체를 학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이게 조금 교육의 문제죠. 교육이 많이 부족합니다. 교육을 할 공간도 많이 부족하고 동물 보호라는 자체, 복지라는 자체, 교육 자체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자체나 나라 자체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게끔 많이 지원도 필요하고요. 땅덩어리가 일단 좁은 나라이기 때문에 15kg 이상의 대형견들이 사실 목줄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는 나라예요. 이렇게 미국이나 이런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에서는 자유롭게 풀어놓고 살 수가 있지만 그런데 사실 보호센터에 방문하시는 봉사자들마저도 목줄 길이를 가지고 실제로 봉사를 오셔서 이거 학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보았고 봉사자들마저도 아직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에 대한 이런 관념이 약간 아까 말씀하셨던 SNS 활성화로 인해서 외국의 복지하고 이곳의 복지하고를 약간 혼동하세요. 여기와 맞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본인의 기준에서 사람의 기준을 생각하시는 복지가 좀 약간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동물 복지나 보호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하다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김영대 원장님, 네. 야생동물 보호 이거에 대해서는 또 지역 주민들의 의식 수준, 구조에 관한 의식 수준도 좀 겸해서 좀 같이 얘기해 주시죠. 예, 지역 주민들의 야생동물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전남 동부권 쪽은 2000년 이후에 이제 순천만 보존운동이 본격화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흑드롬이라든가 또는 천연기념물 멸종 위종들이 저희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서식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동물들의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는 인식들을 공유하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런 야생동물을 국가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을 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보호 대책들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이런 서식지가 이제 좁아들고 그런 와중에서도 인간과 동물이 이렇게 교차하는 지점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야생동물로 인해서 사람들이 농작물의 피해를 보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농가나 이런 데서는 특히 멧돼지나 고라니에 의해서 농작물 피해를 많이 입다 보니까 동물들에 대한 인식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변해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유해조수 피해 구제책이라든가 또는 유해조수가 발견됐을 때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이런 인식들이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야생동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곧 인간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하는 인식들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심지어는 개구리, 까치라든가 참새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 다 지금 구조 요청을 하고 있는 편이어서 1년에 약 600여 건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신고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은 좀 많이 개선이 됐다는 이제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심인석 팀장님, 반려동물 산업이 성장하면서 네. 유기견이나 유기고양이들이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도 실정입니까 지금? 지금 2017년도 자료를 보면 이제 동물 판매 업소가 전국에 약 3,991곳 이 되면서 전년도에 비해서 약 5.6%가 늘어났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통계 자료를 보지 않더라도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업소가 늘어난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그쪽에서 유통되는 어린 동물들까지 늘어난 건 당연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나라처럼 동물을 아무 곳에서나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인 펫샵에서도 동물을 돈을 주고 구매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일부 동물병원에서도 동물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마트라든지 아니면 재래시장이라든지 또 거기다 모자라서 또 온라인 앱까지 동물을 사고 팔 수가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이 지금 모든 문제점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동물들이 지나치게 많이 생산되고 유통되어진다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조금 정책적으로라도 제도적으로라도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동물들을 서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제도가 좀 개선이 돼야 유기동물이 줄어든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은주 대표님, 네. 우리 지역에서는 유기동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서는 순천, 여수, 광양을 들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순천에서는 지금 위탁업체가 3곳이었다가 운영 조례에 어긋나서 한 곳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임시보호시설을 시에서 유지하고 있고요. 광양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탁업체에서 불법으로 운영했던 사실이 또 드러나서 올해 3월에 또 여기도 해지를 당했고, 또 다른 위탁업체에서 지금 총 15두를 보호할 수 있고 15일 보호기간이 끝난 후에 안락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여수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굉장히 보호시설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직원들도 제가 가봤을 때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일하시는 분들도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을 것 같고, 입양자들이 방문했을 때도 아이들의 특성이나 아이들 얼굴을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안에 짖는 소리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런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빨리 지자체에서 인지하고 이곳에 예산이나 어떤 투자 부분이 늘어났으면 하는 것들, 앞으로는 계속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희망사항이 있고요. 순천시에서는 지금 시 보호시설을 직영을 건립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심인석 팀장님. 네. 학대 당해가지고 버려지는 유기동물들은 계속적으로 또 보호하기도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실정이.
현행 법을 보면요, 동물보호법상에서 정확히 유기동물이 발생을 했을 때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할 지자체 보호소, 직영보호소든지 아니면 위탁보호소든지 보호소로 인계가 되어 입소가 된 동물들은 법적으로 7일간은 주인을 찾기 위한 공고를 APMS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7일이 지나게 되면, 7일 이상이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7일이라고 하는데 7일이 지나게 되면 이 소유권 자체가 지자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지자체에서는 안락사가 가능해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보호소로 간 동물이 주인을 찾지 못하거나 아니면 혹은 다른 곳으로도 입양을 가지 못했을 때는 대부분 보호소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현재의 현실입니다. 네. 현재 현실은 그런데 지역에서는 또 어떤 입장인지 이은주 대표님. 네, 사실 저희 센터가 지금 순천 위탁시설인데요. 현재 안락사를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자비로 지금 안락사 없이 유지 중이고, 안락사를 시행을 하지 못한다는 게 고통을 겪고 있는 아이들은 무조건적인 안락사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정상적이고 건강한 아이들은 시행을 하지 않고 있고요. 거의 전 지역이 그럴 겁니다. 위탁을 맞는 곳들이 지금 말씀하신 현행 법을 따르지 않고 있어요. 사실상 못하죠.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고 전국 지자체 지금 보호시설, 위탁시설, 시직영시설의 학대 사건이 지금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어요. 너무나도 많이. 그래서 빨리 이것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보호시설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이 늘어나는 것 중에 또 하나 가장 필요한 문제가 사육 포기 인수제가 필요합니다. 영국 배터시라든지 이런 곳에 가면 건강상의 악화, 불치병에 걸리신 분들, 그리고 경제 사정에 의해서 사육을 포기해야 되시는 분들에 대한 이런 제도가 필요해요. 정말로 내가 수명이 다해서 이 아이를 거둘 수 없을 때 어떠한 정책이 마련돼서 금액을 지불하고 포기 인수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최근에도 암 환자들이나 파산으로 인해서 포기한다 이런 경우에 전화가 몇 번 왔었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유기인지를 알면서도 받아줘야 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이런 것들도 시에서 실제로 지금 그냥 받아주고 있는 실정. 이런 것도 있고, 또 사육 포기 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락사 기한이 됐을 때 아까 광양에서 위탁을 맡았던 곳에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했는데 마취를 해서 안락사를 시행해야 하는데 이 마취를 했을 때 모니터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석시콜린이라는 고통을 수반하는 약제만 사용을 해서 안락사를 시행했는데 사실 그런 곳이 많을 것 같아요. 굉장한 고통을 느낀대요, 순간. 몸이 타들어가는. 근데 그렇게 안락사를 시행하는 곳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떤 CCTV라든가 이런 곳이 있는 곳에서 시행이 됐으면 합니다. 네. 김영대 원장님은 좀 수의사이시고 또 야생동물 구조센터 전 센터장도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누구보다 더 잘하실 텐데 유기동물 이 처리 실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도농 복합도시다 보니까 유기된 동물들의 약 70% 정도가 중대형견이라든가 일반적으로 말한 이제 혼혈견, 잡종견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제 전체적으로 유기되어서 구조된 동물의 특징들은 아무래도 이제 잘 먹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들에 노출이 많이 됐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바이러스 질환 또는 이제 전염력이 강한 오미라든가 이런 피부병, 그다음에 장기적인 치료와 비용들이 발생하는 심장사상충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큰 질병들이 발생한 상태에서 많이 유기가 되고 있고 구조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런 동물들이 사실은 보호소로 들어가서 적절하게 치료라든가 또는 이제 어떤 삶에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상 무리라고 생각해요. 그나마 사실 순천시는 이제 동물보호소를 만든 이후로 어쨌든 간에 공식적으로는 법적으로 말하면 인도적
처리 내지는 요즘 안락사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시행을 하지 않고요. 저희 순천 보호소 말고도 아마 지금 이은주 대표가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저희 지역은 이제 이런 안락사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은 이 보호소 조그만 공간에 160여 마리 정도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에서 이제 집단 내 감염이 재감염이 이루어진다든가 오히려 기존의 건강한 개체들까지도 삶의 질이 굉장히 위협받고 있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2차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물보호법상 여러 가지 그 인도적 처리에 관련해서 5가지의 엄격한 기준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절차 안에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법들이 조금 유연하게 좀 잘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보완할 수 있는 여건도 있다고 생각하고 우선적으로는 이 지역사회에서 이 각 지자체마다 이런 동물보호소가 좀 시가 지경하는 제대로 된 보호소가 빨리 지어지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은주 대표님. 네. 지금 우리 김 원장님이 동물보호센터가 필요하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순천시에 계속 요구했었다며요. 근데 뭐 주민들 반발이 있었다는데 어떤 실정입니까 지금? 사실 이 보호센터 건립 때문에 몇 번의 제안서를 주고 찾아갔었습니다. 그리고 회의도 거쳤고요. 근데 보호센터 건립이라는 한마디로 정의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죠. 건립되는 장소와 그리고 건립되는 방식, 운영 방식에 대해서 많은 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이 제안이 하나도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제안한 곳에 대한 제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을 뿐더러 지금 건립을 하려고 하는 곳이 승주입니다. 순천시 승주. 승주가 실제로 우리 유기동물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서 굉장히 먼 거리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경비나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을 또 몇 차례 왔다 갔다 하는 경비, 다 시민들이 혈세죠, 그 경비가. 그리고 봉사자들도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상태예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바로 옆에 제일 가까운 곳에 그런 폐쇄적인 보호시설을 꼭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승주 그 주민들이 지금 반발을 하는 상태인데 굳이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을 하는 이유를 사실은 저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더 많은 제안을 했고 지금 순천에 반려동물 놀이터가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원 녹지가에서. 그래서 뭐 제안 1, 2, 3 해서 이런 같이 놀이터와 접목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봉사자라든가 꼭 보호소라고 해서 폐쇄적이고 시설이고 이런 걸 떠나서 사람들이 참여하고 좀 밝은 분위기에 그리고 센터에서 교육도 진행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승주에는 많은 농사를 짓는 가정들이 이렇게 주민들이 많아요. 상수 보호구역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원 반발이 심하죠. 어제도 시청 앞에서 시위가 일어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심희석 팀장님, 아까 우리 이은주 대표님이 캣맘을 말씀하셨는데 캣맘이 우리가 말하는 길고양이들한테 밥을 주는 그런 활동가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도 그 지역 주민들과 좀 마찰을 겪는 일이 잦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통상 뭐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반대로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게 뭐 사회 다양성이고 뭐 그런데 또 그로 인해서 이제 갈등이 촉발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고양이를 싫어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내 주변에 집 주변에 있는 고양이들을 다 잡아서 없애달라 이런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요. 현행 이게 불가한 이유가 현행법 자체 내에서 이제 불가하고 동물보호법 때문에 불가한 사항이고 꼭 법이 아니더라도 이 고양이의 생태 특성 때문에라도 그렇게는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일반적으로 길고양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방법에 대안만 지금 현재 마련돼 있죠. 고양이 중성화 수술이라고 합니다. TNR이라고 하는데 고양이를 잡아서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한 이후에 해당 장소에다가 다시 방사를 하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고양이가 기본적으로 발전기 때 내는 소음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개체 수 자체도 일정 수준으로 조절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급격하게 뭐 개체 수가 늘어난다거나 뭐 줄어든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고양이를
동물들 숫자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 방법만 지금 대안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방법은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거든요. 이 DNR 사업이라는 게. 고양이를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국가가 세금을 투여를 해서 이런 대안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 부분을 관에서 우리 동물을 특히나 고양이를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잘 설명을 하고 잘 홍보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런 갈등을 좀 사연에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네. 이은주 대표님, 네. 그 펫샵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무허가로 농장을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들에게서 그 동물을 보호하는 활동도 무허가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도 이 질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구조 활동을 무허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때 이제 최근에도 그런 일이 한 건 있었는데요. 사실 당장 긴급 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당장 몇 시간 안에 구조를 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동물은 사실 재산입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근데 제가 긴급 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 이 아이를 데리고 이동을 하면 이게 절도가 되는 거죠. 절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구조를 했을 때는 경찰에 바로 그 자리에서 신고를 하고 출동을 해달라고 요구해서 학대 현장인 걸 말씀드리고, 지자체 보호시설에 이제 보호를 요청을 해서 같이 이동을 해서 사실 그런 방안을 막을 수는 있었는데,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나 사실 이제 저희가 신고 요청을 했을 때 많이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으셔서 이게 많이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무허가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심서 팀장님,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부터 그 반려동물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는데 그 실태하고 뭐 어떤 문제점 같은 건 있습니까? 지금 2017년도 기준으로 약 한 110만 마리가 이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근데 2017년도에 한국 갤럽에서 통계조사를 한번 실시한 적이 있는데, 약 전 국민의 30%, 가구 수의 한 30% 정도가 개나 고양이를 키운다는 그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 봤을 때는 고양이만 단독으로 키우는 가구 수를 제외하더라도 현재 실질적으로 등록된 동물 숫자는 너무 적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동물 등록을 할 경우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외장형 등록도 가능하고 내장형 칩으로 등록도 가능한데요. 이걸 일괄적으로 내장형으로 통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외장형 등록은 실질적으로 동물이 유기했을 때 이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동물의 소유주를 알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내장형으로 통일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그 내장형을 좀 꺼리는 경우가, 왜냐하면 이제 주사바늘 크기 때문에 주사바늘이 이제 키우는 동물의 몸속으로 들어간다 해도 상당히 좀 꺼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등록률이 좀 저조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부산시를 예를 들면 부산시가 서울의 한 대학교하고 같이 개에 대해서 비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문이 개마다 다 다르다고 합니다. 사람의 지문처럼. 그래서 이 비문을 활용한 동물 등록 방법에 대해서 지금 개발 중에 있으니까, 만약 이게 현실화되고 실현화되면 보다 더 간편하게 동물 등록을 할 수 있을 거니까 동물 등록률도 현저히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을 안 하셔서. 네. 지금 이제 동물보호센터나 지금 방금 말씀하신 동물 등록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는 사실상 문제가 지금 이게 약간의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고요. 이 동물보호센터보다는 어떤 면에서 보면 동물복지센터 쪽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유기된 동물을 구조해서 그냥 가둬서 기르는 개념의 그런 보호센터가 아니고,
동물 복지를 정말 생각해서 적절한 공간에서 동물들이 유기된 동물들이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고 나아가서는 이런 이제 동물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가족처럼 길러야 된다는 어떤 교육적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상당한 공간과 시설들이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아까 이은주 대표가 이제 승주 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측면도 시가 고민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일단 이제 소음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냄새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당연히 도심권에 있으면 이용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으니까 도심권으로 와야겠지만 도심권에서 상당히 넓은 부지와 또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찾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분리를 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입양이나 이런 관련된 부분은 도심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구조된 동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는 여러 가지 훈련 과정이라든가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접근성이 좀 멀더라도 인가에서 좀 떨어진 곳으로 가야 되는 현실성이 있다는 부분들을 가지고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물 등록 이따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저희가 자꾸 지금 이제 입양 관련돼서는 많은 논의가 나오는데 유기되는 동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이 사실은 좀 소홀한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동물 등록제가 방금 우리 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시행이 굉장히 됐는데 왜 그러면 그런 꾸준하게 동물들이 지금 계속 유기가 되느냐 하는 부분들은 사실 동물 등록의 실적이 낮은 것은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순천시에 단 한 석도 단속을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유명무실한 거죠. 동물 등록을 막상 하고 나면 버리는 건 사실 두렵잖아요. 금방 찾을 거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는 유기동물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사실 동물 등록제입니다. 그리고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과징금을 벌금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이 다 잘 만들어져 있어요. 이걸 잘 실행만 하더라도 상당히 저는 유기되는 동물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자체가 이런 부분들을 거의 지금 하고 있지 않는 거죠. 못하고 있죠. 네. 네. 갈수록 늘어나는 유기동물 수를 줄이는 방법이 하나가 반려동물 등록제. 예. 이걸 말씀하셨는데 심인석 팀장님. 유기동물 수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뭐 적극적인 입양이나 분양이 있겠죠. 어떤 식입니까? 네, 물론 적극적인 입양 홍보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입양이 원활하게 되어야만 또 다른 애들을 구조를 한다든지 보호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또 마련되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근본적인 부분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지금 너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부분을 규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 3월달에 바뀐 법에 의해서 동물 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습니다만은 그것을 허가를 안 하고 무허가 상태에서 동물 생산업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에 굳이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어디에서나 동물을 사고 팔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돼버리면 아무리 보호소의 규모가 커진다든지 아무리 입양 홍보를 잘 한다 하더라도 그만큼 입양을 보내는 숫자보다 더 많은 동물이 유기되어 또 들어오는 형국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시설 자체도 언젠가는 금방 포화 상태에 이를 거고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이 정부가 정말 고민을 해서 적정 수준의 동물들이 이 경제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종국에는 선진국처럼 아예 유기동물 보호소에서만 동물을 입양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심인석 팀장님 계속 한번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네. 최근에 반려견에 물려 목숨을 잃은 사고가 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견주들이 반려견에게 목줄이나 입마개 등을 하지 않아 생기는 사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성숙한 반려동물 보호 문화 이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내년에 아마 시행이 될 겁니다. 내년 3월달에 시행될 것으로 되는데
법이 맹견에 의해서 사람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 맹견 소유자가 되겠죠.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차고 또 맹견을 유기했을 때도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지금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아니 이 동물보호법의 학대 조항보다 더 큰 형량을 준 이 법이 과연 동물보호법이냐 아니면 맹견관리법이냐 이런 뭐 논란도 약간 소지는 있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동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모두가 동물을 다 좋아할 것이다. 모두가 동물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다 보면 여러 가지 사고도 발생할 수도 있고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펫티켓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죠. 뭐 동물을 뜻하는 펫하고 에티켓을 뜻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동물을 동반할 때 매너를 지켜야 할 매너 이런 단어도 지금 신조어가 생겼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굳이 동물하고 동반을 하든 안 하든 그하고 별개로 기본적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서로 배려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은주 대표님. 네. 우리가 말하는 그 반려동물 외에도 이런 가축으로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복지 문제도 함께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반려동물 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최근에 저희가 구조 요청 들어와서 구조하게 된 동물들이 기니피그, 앵무비둘기, 미니토끼, 거북이, 고슴도치 등이 있었습니다. 너무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보호를 할 수 있는 저희가 시설이나 어떠한 무언가가 없어서 너무 많이 힘들더라고요. 너무 종류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SNS나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이 반려의 이 분야가 너무나도 넓어지고 뱀까지도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감당해야 되는 유기동물의 숫자가 정말 더 분야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일반 시보호소에, 그러니까 직영, 지자체 보호소에는 이런 분야의 동물들을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도 의논이 필요하고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 그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 남기고 싶은 말씀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먼저 김영대 원장님. 일단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직접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의 책임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제 물건이나 그냥 이렇게 인형처럼 우리가 데리고 있는 이런 장난감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또 우리가 돌보아야 될 개체로서 또 같이 삶을 영위하는 반려동물로서 인식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이나 홍보 과정도 대단히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개를 입양을 처음에 할 때 철저한 교육과 또 내가 왜 개를 입양해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좀 사회적 분위기나 문화가 좀 바뀌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심희석 팀장님. 예, 동물은 인간에 의해서 이용되어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생명체가 아니죠. 종 자체가 아닙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도 인간이 환경을 파괴함으로 인해서 지금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크게 이슈가 되고 그게 미래의 불안적인 요소로도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동물도 마찬가지거든요. 인간에 의해서 멸종된 동물 그리고 곧 멸종될 동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도저히 인간이 창조할 수 없는 그런 생명체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이라면 지구를 저희가 현 시대에만 살 게 아니고 우리 후손들한테도 또 물려줘야 할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환경을 보존하고 또 다른 생명체들과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과
또 이 지구를 후손들한테 건강하게 물려줘야 할 그런 역사적 소임이라든지 사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은주 대표님. 네. 사지 마세요, 입양하세요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말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입양하시는 분들이 꼭 좀 알아주셨으면 말이 있어서 이걸 적어서 왔는데 우리 애들이 끝까지 저 하늘에 별이 될 때까지 늙고 병들어도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양하실 때는 신중히 끝까지 책임지지 못할 거라면 입양하시는 분들의 책임지지 못할 거라면 그냥 불쌍해서 데려가시는 그 감정은 사치입니다. 한번 버림받고 상처받는 애들이니까 2번은 하지 마시길, 꼭 입양하실 때 신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도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공공 부분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풀어야 한다는 점이 숙제로 남습니다. 동물을 보호하고 생존권을 함부로 빼앗지 않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고 인간 존엄성의 실천임을 인지하고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방향을 다시금 고민해야겠습니다. MBC 토론 감론을 박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